1년에 그 3만 원을 100개만 쌓아도 300이에요.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세무사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아는 친구가 세무사인데 이 인건비 신고 가산세를 1,000만 원 냈거든요. 1년 동안 안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급해서 1,000만 원을 냈어요. 가산세를. 고객 거를 세무사가 못 챙겨서 가산세 1,000만 원을 냈거든요. 만약에 본인 거를 자기가 놓치면 1,000만 원 자기가 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세무사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냐. 절세 폭은 정말 넓고 방법은 많다. 이게 사실 다 무료잖아요. 이런 무료의 양질의 정보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정말 도움이 진심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내년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해주시면서 네. 적격증명을 잘 안 해놨다거나 세금 폭탄 맞으신 대표님이 있었는지 네.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많죠. 네, 많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제 오셨지?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분이 7억을 벌었어요. 근데 매입이 없어. 1억이 안 돼. 7억을 벌었는데 매입이 1억이 안 돼서. 네. 그러면 사실상 이분이 냉정히 말하면 매입이 분명 그거보다 많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증빙을 잘 못 챙긴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분은 증빙을 잘 못 챙겨가지고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내야죠. 6억에 해당하는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사실 그것보다 제가 줄였지만 이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거의 세금이 건보료까지 하면 진짜 2, 3억 돼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저는 많이 봤어요. 뭐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이건 사실 이제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무조건 나의 증빙을 잘 챙기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네. 증빙을 잘 챙기려면 네. 기존에 이제 기장 맡기고 세무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적격 증빙할 때 어떻게 챙겨야 되나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좀 같이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이건 기장 없이 그냥 그렇죠. 있다가 좀 안타까운 사례네.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진짜 안타깝지만 다들 그렇게 한번 폭탄을 때려 맞고 세금을 때려 맞은 후에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겨요.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왜냐면 모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맡겼을 텐데 대부분은 이렇게 되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 가장 절세 핵심 포인트 1번은 적격 증빙을 잘 챙기자입니다. 지금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빙의를 해보세요. 네. 사업 초기자예요. 내가 이제 사업을 초기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냈어. 근데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인테리어를 이제 한 8천 주고 했어. 근데 8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아직 사업도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업자가 8천만 원에 부가세 800 해서 8,800을 달래. 근데 뭐 현금으로 하면 뭐 800만 원은 안 받을게요. 8천만 원에 해드릴게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비도 비용 처리되는데 네. 어디서 약을 팔아? 제가 빙의를 하랬더니 저한테 빙의를 해버리네요. 결론을 말하면 절대 초기 사업자들은 그런 걸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800만 원 내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800만 원 깎아주는구나. 네.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계좌이체를 하고 극단적으로 현금으로 그냥 입출금으로 그냥 ATM기에 뽑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이제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가면 비용 처리를 못하죠. 사실을 제가 마음이 깊은 제가 F로서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그 정보를 알았어. 그러면 제가 해주죠.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긴 해요. 처음에 뭐 인테리어 하셨냐 딱 봐도 했을 것 같으면.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뭐 메타 광고 돌리고 계시냐 이런 걸 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정보를 입수를 하면 그런 분들은 다 비용 처리가 되지만 냉정히 말하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세무사님이 그걸 알면 해줬겠죠. 근데 그걸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르면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적격증빙 서류를 끊어야 돼요. 특히 일반 과세자들은 무조건 끊어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PD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감동받았던 기장 서비스 중에 하나가 불세연구소 알림톡 쓰잖아요. 근데 거기로 PD님 언제 결혼하셨었죠?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혼한 것도 뭐가 공개가 된다. 이러면서 내가 결혼했던 거 기억해놨다가 1년 뒤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받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예전에 해서 못 받긴 했지만 그런 서비스가 좀 감동이었다. 제가 절대 여기 PD라서 말하는 건 아니고 되게 꼼꼼해요. 진짜 꼼꼼해요. 네. 저도 감동인데요? 그랬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적격증빙을 챙기는 게 결국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세 800만 원 뿐만 아니라 이거를 소득세 비용처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8천만 원일 때 내 예를 들면 세율이 20% 구간이면 사실 1600만 원을 그리고 1600에서 끝이 아니에요. 건보료도 8%거든요. 그럼 8천에 8% 640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용 처리를 다 누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한 1600만 원 640만 원 다 내가 쓸데없이 더 내야 돼요. 그럼 사실 내가 이득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증빙을 잘 챙기셔라. 근데 세무사님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는 뭐 어떻게 못하겠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계약서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라도 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산세는 이제 2% 플러스 1%에서 한 3% 정도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산세 3% 내고 비용 처리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세율 뭐 20% 그리고 뭐 건보료 8% 도합 28% 정도 거의 30%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늦게 알아가지고 내가 증빙을 챙기지 못했다고 하면 차선으로라도 이런 내가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실제 사업에 썼음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꼭 비용 처리를 받아라. 여기서 더 연계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말했듯이 인테리어비 같은 큰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3만 원 이하의 뭐 퀵비, 뭐 잡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현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영수하신 분들한테 이거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사업자도 없을걸요? 그러면 이제 승계산서 못 끊고 영수증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현금 영수증 말고 그냥 간이 영수증 같은 거 극단적으로 요 계좌이체 내역만 엑셀로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 언제 그러니까 시간 내용 일시 그리고 뭐 퀵비 뭐 어디 뭐 거래처에게 뭐 발송 한 퀵비 이런 것만 잘 정리해도 뭐 예를 들면 1년에 그 3만 원을 100개만 쌓아도 300이에요 300에 예를 들면 15% 플러스 1.5% 플러스 8% 소득세랑 건보료 이런 거 다 더하면 24.5%니까 거의 4분의 1이거든요 300만 원에 4분의 1 75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해놔도 비용 처리만 잘 해놔도 내가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다. 참고로 3만 원 이하의 이런 비용들은 아까 말한 대로 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다 가산세 없이 가능해요. 큰 금액 아니라고 이렇게 시시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1년 딱 지나서 돌아보면은 가랑비에 못 줬는지 모른다고 네. 진짜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 큰 금액인 게 이번에 제가 종수세 신고할 때 어떤 분이 메타 광고비 한 3천 정도가 있었거든요. 3천을 제가 만약에 안 넣어줬다.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한 달에 250이거든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세율 구간 24%였는데 24% 플러스 2.4% 플러스 8% 하면 34.4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거의 1,000만 원이 넘죠. 34.4%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1,000만 원 돈을 세금으로 더 냈겠죠. 근데 메타 광고는 이제 해외 결제라서 이게 안 뜨잖아요. 안 뜨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세무사님한테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로 이어진 건데 각종 비용 잘 처리하기 이런 비용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한 메타 광고비였고 메타 광고비는 해외 결제분이니까 이 홈택스에 뜨는 건 다 국내 사용 결제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외 결제분은 안 뜨니까 따로 광고비 관련해서 세무사님한테 전달을 줘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원한테 계좌이체 싸줬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 나라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인건비 신고를 다 해주고 지급명세서 같은 거 다 제출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 다 거쳐야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정확히 잘 해두어야만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인건비 신고도 셀프로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어렵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제가 최근에 아는 친구가 세무사인데 이 인건비 신고 가산세를 1,000만 원 냈거든요. 1년 동안 안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급해서 1,000만 원을 냈어요. 가산세를. 고객 거를 세무사가 못 챙겨서 가산세 1,00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바보가 아니라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안 바빠요? 대표님들이 더 바쁘죠. 대표님들은 심지어 인건비 신고하는 절차도 잘 모르는데 심지어 이거를 혼자 셀프로 하려면 당연히 놓치기 십상이겠죠? 그럼 그 가산세 1,000만 원 제 친구가 냈어요. 고객 거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세무사가 잘못해서 세무사 내줬는데 만약에 본인 거를 자기가 놓치면 1,000만 원 자기가 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세무사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대표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걸 챙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분들은, 주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세무사님을 쓰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근데 인건비를 어쨌든 처리하는 비용이 당연히 세금 절세되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꼭 보고요. 그 다음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내가 PD님 결혼할 때 추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의 클라이언트시니까. 이런 내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 이런 비용들, 한 건에 20만 원 비용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1년 동안 내가 한 100분을 만났다. 그럼 2천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겠죠. 아까 말한 대로 2천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세율 구간이 24% 플러스 2.4% 플러스 건보료 8% 하면 아까 30%가 넘는 금액이었죠. 600이 넘는 금액을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증빙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봉투에 돈을 넣어서 드리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돈 봉투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을 수도 없는.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모바일 청첩장, 모바일 뭐 경조사, 부고장 이런 것들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마찬가지로 세무사님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절세가 된다. 세 번째,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위해서 자기를 대비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많이. 그러면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왜 드냐? 좋은 점이 꽤 있어요. 내가 목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내가 망했을 때, 폐업을 했을 때 그 목돈을 복리 이자까지 쳐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불입한 돈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불입했다. 6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세율 구간이 20% 구간이다. 뭐 15, 24 사이여서 평균 20%다. 라고 하면 120만 원 플러스 12만 원 지방세 해서 132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600을 넣었지만 120, 132만 원 하면 거의 470만 원 돈, 그러니까 468만 원 돈에 대해서 사실 600만 원 플러스 나중에 468만 원을 내고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죠. 복리 이자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노란우산 공제도 내가 세금이 너무 아깝다, 난 너무너무 내기 싫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노란우산 공제가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내가 목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나의 성향에 맞게 내가 목돈을 오히려 내고 대비를 하는 걸 오히려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노란우산 공제를 무조건 하는 게 좋죠. 몇 년 넣어야 돼요? 몇 년 넣는 거 아니에요. 평생 넣는 거? 아니요, 폐업하기 전까지. 폐업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이제 넣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넣고 싶다라면 뭐 액수는 조절할 수 있죠. 그만 넣고 싶으면 뭐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6개월까지는 내가 6개월 내에 예를 들면 이거 좀 아닌데? 하고 그만두잖아요. 원금 손해거든요. 원금보다 손해인데 6개월 이상만 돼도 원금보다 손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똑같은 느낌인데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을 대비하는, 퇴직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퇴직을 준비하는 목적 대비라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제 말 그대로 연금이거든요. 나의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외로 너가 사적으로 너의 노후를 대비하는 게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나라 입장에서 이 사람이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본인들의 복지 돈을 풀어야 되니까 너무 기특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메리트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너가 대비를 하면 사업을 위해 쓴 게 아니지만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찬가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즉 노후 대비할 목적이 있고 그 돈의 일부를 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노후는 그나마 미래에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근데 난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미래에 나한테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또 답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요지는 이런 식으로 연금계좌는 이제 PD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연금이 있고 IRP가 있거든요. IRP는 900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해서 90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 사실 연금만 하면 600인데 이걸 섞어서 결국에 연금 600, 뭐 IRP 300, 연금 300, IRP 600 해서 결국에 섞어서 900까지는 돼요. 그래서 이 900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뭐 13.2%나 16.5% 이렇게 12, 15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 포함해서 13.2, 16.5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목돈을 써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절세도 하고 노후도 대비도 하겠다 라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절세가 될 수 있다. 900만 원을 납입을 하면 절세되는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 4,500 이하 그럼 148만 5천 원 정도 4,500을 초과하는 부분은 16.5가 아니라 13.2여서 118만 8천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네요. 많죠. 절세 폭은 정말 넓고 방법은 많다. 진짜 이 돈을 벌어도 잘 쪼개서 이렇게 잘 지키지를 않으면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꼭 좀 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챙겨가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복귀하셔서 꼭 2번, 3번 보셔서 이게 사실 다 무료잖아요. 이런 무료의 양질의 정보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정말 도움이 진심으로 되셨으면 좋겠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